우리가 신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06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밖에 뭐 날씨도 우중충하고 오늘도 잠이 좀 많이 올 것 같은데요. 자, 20시간 수업합시다. 자, 106페이지. 자, 신고. 자, 신고는요,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만약에 제가 시험 문제를 낸다면, 자, 지금 어딜 보냐면, 자, 106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옛날 책까지, 구판 가지신 분 어디 있죠? 네, 구판 가진 분. 자, 구판은, 이게 구판이죠? 예, 잠깐만요. 자, 구판은, 예,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자, 발해단에 보면 신고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자체가 시험 문제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신고라는 말도 쓰고요. 또 어떤 말 씁니까? 뭐, 신청, 이런 말 쓰죠. 신청. 또는 무슨 뭐 등록 신청, 이런 말 쓰기도 하죠. 등록 신청? 맞나요? 뭐, 이 말이나 이 말이나 같습니다. 같은데, 근데 우리는 굳이 구별합니다. 뭐, 신고나 신청은 같은 말인데, 뭐, 구별해서 쓰기도 한다. 자,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말입니다. 자, 근데 이제 구별해서 뭐 신청도 있고 뭐 신고도 있다. 일단 법률 용어로서 신고. 자, 신고는 왜 하죠? 신고를 해야 내가 원하는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적법하게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군대 가서 제일 처음에 우리 부대 가면 무슨 신고합니까? 뭐 이렇게 전입신고 같은 거 하죠. 전입신고랍니까? 그건 뭐라 하죠, 그걸? 그런 말 쓰죠? 예, 뭐, 제가 저 들어보는 말 쓸 것 같은데, 뭐, 전입신고, 또는 신병, 뭐, 신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맞죠? 그리고, 신발 사면 또 신고식 하죠? 신고가 와서 흙발로 밟아주죠? 아, 그런 거 안 했습니까? 저 때는, 이게 흙 묻은 신발로 새 신발을 뭉개면서 첫 개씩 이렇게 신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그걸 안 하시라고 하네요. 저는 그런 더러운 풍습이 있었습니다. 자, 이 신고입니다. 신고. 자, 그리고, 자, 그러면 신고는 일단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신고에 대한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 이것은 행정절차법에 규정이 있다. 자, 일단 이게 중요합니다.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다. 신고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자, 우리 두 가지로 볼 겁니다. 우리 책에는 어떻게 나왔나요? 우리 책에는, 자, 신고해서 자체 완성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그 다음에 행정요건적 신고, 뭐 어떤 등록, 이렇게 해놨죠.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줄여서 쓰겠습니다. 자체 완성적 신고, 자, 그리고 행정요건적 신고. 자, 신고라고 둘로 쪼개고 있죠. 자, 그러면 신고가 자체 완성적 신고와 행정요건적 신고. 자, 이거는 왜 이런 말이 나냐면요. 자, 우리가 신고를 했을 때 신고만 가지고 자체적으로 법률 효과가 완성되는지, 아니면 신고를 한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별도의 행정행위가 필요한지, 행정행위가 요건이 된다. 행정행위를 하기 위한 요건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래서 신고만 가지고 말이 꼬였다. 신고만 가지고 부족하고 별도의 행정행위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행정요건 또는 행정행위라는 말에서 행위요건 이런 말 써요. 행정요건적 신고 또는 행위요건적 신고 뭐 이런 말 씁니다. 말이 어렵죠. 자, 그래서 저는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하고 자체 완성적 신고를 저는 이렇게 씁니다.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그래서 수리 불요 신고. 수리를 요하지 않는다. 자, 수리란 말은 이 시민의 신고를 사인, 뭐 시민이라고 합시다. 시민의 신고를 행정청이 받아줘야만 그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아니냐에서 이 수리란 말은 자체 완성적 신고에서는 이 수리나 수리 거부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무런 의미가 없고 신고만 하면 된다. 하지만 행위요건적 또는 행정요건적 신고에서는 반드시
반드시 행정청의 수리 또는 수리 거부가 있어야만 내가 하고 싶은 행위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수리나 수리 거부가 의미가 있는 것은 어느 쪽입니까? 여기죠, 여기. 그렇죠? 이게 이제 시험 문제입니다. 수리나 수리 거부가 의미가 있는 것은 여기. 여기가 이것이 행정처분이다. 행정처분이다. 자, 그러면 시민 입장에서는 자,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이게 1번, 2번, 3번, 4번 1, 2, 3, 4 중에서 어느 부분에 부딪혔을 때 열받을까요? 여기는 신고했는데 수리를 해주든 안 해주든 상관없어. 그냥 그 행위를 하면 돼. 근데 여기서는 수리가 거부당하면 나는 그 행위를 못해. 그럼 뭐가 우리를 열받게 하죠? 이 수리 거부. 말되나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처분이어야지만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수리되었을 때, 수리 거부되었을 때 언제 다툴까요? 하면 수리가 거부됐을 때 다투겠죠. 그러면 수리되었을 때 다투는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 이러면 너무 자기중심적 사고예요. 연탄공장 설치 허가를 신고했어요. 그리고 허가 받았어요. 누가 다투죠? 물론 신고한 사람은 안 다투겠지. 또는 신청한 사람은 안 다투겠지. 하지만 인근 주민은 이 수리를 다투겠죠. 이걸 뭐라 그러죠? 복효적 행정행위. 그렇다면 제가 수리 거부만 다툴 수 있다. 맞습니까? 아니지. 수리도 다툴 수 있지. 다만 다투는 사람은 신고한 사람이 아닌 제3자. 근데 그 제3자는 어떤 사람이죠?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데 5글자. 자, 기억에서 다 사라졌죠? 5글자. 5글자요. 자, 제가 이런 이야기 안 했나요? 자, 개인적 공권 또는 권리, 또 다른 말로 법률상 이익. 이 있으면 당사자든 제3자든 다툴 수 있죠. 다툴 수 있다.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죠? 소송의 원고 적격이 된다. 그리고 오늘날 개인조건권은 확대되고 개인조건권의 반대말 또는 법률상 이익의 반대말 오늘날 반사적 이익은 축소되고 있다. 이거 공부한 거 기억 안 납니까? 자, 제가 한 달 만에 왔죠? 제가 온 지 한 달 안 됐습니까? 이거 지난주에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들어봤잖아요. 지난주에 실컷 이야기한 게 이거잖아. 자, 그래서 개인조건권, 권리, 법률상 이익, 원고 적격은 같은 말이다. 같은 말이고 반대말이 반사적 이익. 얘는 법의 보호를 받고 얘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법의 보호를 받는 자는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원고 적격이 있다. 그 행위는 수리나 수리 거부는 처분이다.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지금 이 논의가 어디하고 연결되죠? 여기. 개인적 공권, 권리, 법률상 이익, 원고 적격가 다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결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면 일단 어떤 사례가 나오면 둘 중에 어느 건지. 왜냐하면 둘 중에 어느 건지를 분류만 할 수 있으면 그 신고 수리에 대한 수리 거부를 다툴 수 있느냐 없느냐를 말할 수 있어요. 이걸 이야기하기 한 겁니다.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신고할 필요도 없는 경우도 있어요.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 그럼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는 신고 대상이 아니야. 신고 대상이 아닌데 신고하는 경우 있습니까? 있죠. 신고 대상이 아닌데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신고는 수리하든 수리 거부하든 의미가 있나요? 의미 없지. 근데 그것도 결국 여기에 포함시켜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그러면 제가 신고가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랬죠. 그럼 이게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는 신고는 위에 겁니까? 밑에 겁니까? 둘 다 아니야? 이렇게 할 텐데 아니에요.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는 신고는 여기입니다.
여기가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는 신고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행정절차법에는 신고에 관한 규정이 있다. 맞는 말. 행정절차법에는 행정요건적 신고 또는 이걸 뭐라고 하지? 수리필요신고 이라면 되겠죠. 수리필요신고에 대한 규정이 있다. 이러면 바로 틀린 말이에요. 이거는. 그렇지? 그 알고 계시죠? 들어본 적 없나요? 자,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뭐 별거 없네. 뭐 이게 다네. 맞아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인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판례들이 쌓여 있습니다. 쌓여 있고 지금 심판에 판례가 더 추가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판례를 하나하나 다 익히는 것 이게 이제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쉽지가 않은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심판은 106페이지, 구판은 102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먼저 비신고사항. 자, 비신고사항이란 말은 신고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야. 신고 안 해도 되는데 그냥 편의상 신고를 받아. 자, 볼까요? 그럼 비신고사항은 자, 신고에 대해서 신고를 했는데 거부당했어요. 그게 의미가 있나?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 다툴 필요 없다. 자, 비신고사항은 신고했는데 거부당하더라도 다툴 필요 없다. 이 말 이해됩니까? 원래 처음부터 신고사항이 아니야. 그리고 만약 자체 완성적 신고를 할지라도 이거는 다툴 대상이 아니야. 무시하고 그냥 하면 돼. 신고했으니까. 그 말이야. 자, 그래서 판례 봅시다. 이 판례가 좀 어렵습니다. 신고사항이 아닌 신고다. 자, 비신고 대상인데 그 신고 수리는 취소 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이 말 이해됩니까? 자, 신고 대상이 아니야. 아니니까 수리든 수리 거부든 이건 다툴 대상이 아니야. 그러면 이 수리를 다투었다. 그럼 누가 다투었겠습니까? 수리를 다투었다면 근데 이게 그 수리는 돼 있는데 지금 수리를 다툰 게 아니잖아. 지금 제목 조문가 좀 이상하죠? 제목 안 이상한가요? 자, 지금 뭘 다툰 거야? 신고를 일괄 반려했고 반려한 부분을 다툰 거잖아. 근데 그 반려한 부분 중에서 신고 대상이 아닌 것을 신고하는 데 대한 반려는 이건 처분이 아니다. 결론. 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신고를 받았든 신고를 거부했든 이거는 다툴 대상은 아니야. 그 외 나머지가 다툴 대상이야. 뭐 이런 뜻입니다. 우리 낙골탑, 낙골당과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자, 이게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시는 분도 있고, 뭔 소리인지 내가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건 계속 하면서 조금씩 감이 익혀져요. 두 번째, 신고와 다른 법령. 자, 이게 오타가 났네요. 다른 법령할 때, 법령인데, 자, 이렇게 돼 있죠. 법령. 이건 오타난 겁니다. 심판에서도 안 고쳤던데, 다른 법령.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이 하나의 법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의 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예를 들겠습니다. 자, 내가 음식점을 하려고 그래. 음식점, 뭐 해볼까요? 김밥 천국. 자, 그럼 내가 요식업을 하려면, 음식점을 하려면, 이거 신고해야 됩니까?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음식점 영업허가. 이거 정확한 말 아니에요. 옛날에는 허가를 받았는데, 여러분이 아마 지금 잘 가시는 식당 가가지고, 식당 카운터 쪽에 보면, 뭐가 있던가요? 뭐 이상한 이렇게 음식점 딱 들어가잖아. 요게 입구라 치고, 요게, 제가 어떻게 그래야 되노? 요게가 입구야, 입구. 요게 입구라면, 들어가면 여기쯤, 여기 이제 카운터가 있죠. 카운터라는 말 쓰죠. 카운터가 있고, 그러면 여기 어디쯤, 카운터 어디쯤, 여기 뭐 벽면에 뭐 걸려 있어요. 뭐가 걸려 있던가요? 사업자 등록증. 좋아요. 자, 이 눈설비가 있으시네. 사업자 등록. 그 바로 옆에 하나 더. 영업허가증 하면 헛것을 본 거예요. 저거 70년대 거 이야기거든요. 70년대는 영업허가증이에요. 지금 다시 보세요. 뭐라고 돼 있죠? 영업신고증. 이렇게 돼 있어요. 저도 영업허가증 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어릴 때 몇 번 봤겠지만 기억이 잘 안 나고, 최근에는 전부 영업신고증. 영업신고증. 자, 그러면 음식점을 하려면 뭘 해야 되죠? 신고해야 돼요, 신고. 이해됩니까?
그런데 음식점을 하기 위해서 내가 신고를 하려는데 그 음식점을 하려면 이 건물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음식점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점포가 당연히 어떤 법에 적용을 받을까요? 식품위생법에 적용받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식품위생법상 음식점은 영업신고를 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고, 신고. 근데 이거 하고 또 뭐가 있죠? 뭐가 있냐면 이게 건물이잖아. 건물이니까 이 음식점은 건축법의 적용도 받겠습니까? 당연히 받는다 이 말이에요. 또 해볼게요. 내가 당구장을 하고 싶어요. 그럼 당구장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돼. 신고를 해서 수리를 들어가야 되거든. 또 당구장을 하고 싶어요. 당구장을 하려면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건축법상의 요건도 적용받는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런 영업을 하려면 영업신고 또는 영업허가 같은 말입니다. 영업신고, 영업허가를 받아야 될 신고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건축법상 적법한 건물이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뭐가 건물이야? 근데 이 사람은요, 난 그건 모르겠고, 난 이 건물 주인도 아니고, 난 그건 모르겠고, 음식점 신고 받아주세요. 이런 말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말이 좀 어려웠는데, 결국 간단합니다. 어떤 법의 적용을 받는데, 여러 개의 법의 적용을 동시에 받아. 그러면 여러 개의 법 요건을 모두 갖출 때만 신고가 의미가 있는 거야. 이해가 될까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법만 적용받으니까 무조건 해주세요. 이거 안 된다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번. 골프 연습장 신고 요건을 갖추었어요. 그러면 골프 연습장 신고 요건을 갖추었는데 문제는 그 건물이 뭐가 건물이야? 그러면 신고 되겠습니까? 신고 안 됐다고. 신고 안 된다. 자, 신고 안 된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단 말은 결국 골프 연습장 못 한다. 이게 결론이야. 하고 싶으면 건물 허가부터 받아. 뭐 이 말이에요. 그럼 건물 허가는 아마 그 골프 연습장을 하려는 사람이 받는 게 아니고 건물주가 받아야지. 그렇죠? 그렇게 이해됩니까? 두 번째, 세 번째도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의 법 논리가 이해가 되면 나머지는 법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논리적으로 똑같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한테 어떤 큰 물줄기의 흐름을 이해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어느 법이 들어오든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볼까요? 두 번째, 음식점 영업신고. 요걸 갖췄지. 그럼 신고서 내면 이거는 신고하고 영업하면 되거든. 그런데 문제는 이 영업신고가 뭐가 건물을 대상으로 지금 영업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 신고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고를 할 수 없다. 무슨 말? 신고를 할 수 없단 말은 음식점 못한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논리 똑같습니다. 당구장업의 신고 요건을 갖췄죠. 그러면 이 당구장업은 체육시설의 설치용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차리려는 당구장이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 내에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학교 정문으로부터 200m 안에 있다고. 200m. 그럼 200m 안에 있으면 당구장 신고를 못 해요. 무슨 말이야? 당구장을 못 한다고. 그럼 당구장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200m 떨어져야지. 그러면 201m는 무조건 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몰라요, 그건. 그럼 그것은 구청장이나 여기 구청장 없으니까 시장 마음대로는 그렇고 재량이에요. 시장이, 여기는 당구장 해도 신고를 받아줘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안 돼. 여기는 애들 너무 많아. 애들 너무 많이 다녀.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당구장 하려는 사람은 열받겠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다투어 볼 여지는 있지만 어쨌든 이것은 무조건 된다는 보장은 없는데 더군다나 학교 환경 위생자구역 안에 있어. 그러면 안 돼요. 밖에 있어도 될지 말지 애매한데 안에 있으면 안 된다. 이해됩니까? 그럼 안 되는 이유는 당구장업의 요건을 못 갖췄단 말입니까? 그건 아니죠. 당구장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은 다 갖추었어요. 하지만 학교 정문으로부터 200m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결론.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죠? 여러 개의 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다 갖춰야 돼요. 어느 한 요건이라도 갖추지 못하면 나는 그 영업을 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3번. 자체 완성적. 자, 자체 완성적을 이걸 한자로 이걸 조금 더 줄이면 자족적. 이렇게 쓸 수 있거든. 자족적. 자, 우리 한자로 한번 써볼까요? 자족적. 스스로 자자야. 자자고. 자, 설마 이걸 발족자. 이러면 안 되겠죠. 만족할 족자. 스스로 만족한다. 스스로 요건을 완성했다. 이 말이에요. 자족적 공법행위. 자족적이란 말 쓰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용어를 씁니다. 자체 완성적, 자족적. 자, 그래서 자족적 행위로서의 신고. 자, 수리를 요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그 예들을 여러분이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자, 이거는 반드시 한 문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수업을 할 겁니다. 아주 천천히 해서 요 두 개를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자체 완성적이란 말은 자, 보세요. 어떤 법이 나올까요? 행정절차법 40조. 보세요. 행정절차법 조문이 나오죠. 자, 자족적, 자체완성적, 자기완결적, 그리고 수리불효신고는 행정절차법 40조의 신고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체육시설의 설치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업 신고. 자, 그럼 여러분이 체육시설업 한번 올려볼까요? 뭐가 있죠? 여러분들 주위에 제일 여러분이 많이 가본 데가 당구장, 탁구장, 또 제가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뭐 이상한 그 공은 공인데요. 이게 물렁물렁한 공 위에서 뭐 이렇게 뛰는 거 있죠. 그건 뭐랍니까 그걸? 차원이 없습니까? 뭐 짐볼 몰라요? 아, 짐볼 모릅니까? 부산에 있던데 그 여성들 살 빼는 데 좋다고 그렇게 또 이제 아니면 이렇게 봉 달아놓고 하는 거 있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 제가 충격받았는데 요즘 초등학생들은 축구도 이렇게 학원 다닌다던데요. 축구 학원. 이런 걸 몰라요? 예. 그러니까 축구를 이렇게 이제 팀을 짜줘가지고 애들이 이제 축구를 실내에서 할 수 있도록. 실내에서 축구 연습도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창원은 그럴 필요 없죠. 이렇게 나가면 공원 아닙니까? 그래서 공차하면 되겠죠. 공차다가 이제 공이 차도로 넘어오면 안 되겠네요. 예. 자, 그렇게 하겠는데. 어쨌든, 자, 체육시설업. 자, 수리는 필요 없죠. 그래, 수리 거부도 처분이 아닙니다. 아닌데, 그럼 여기서 딱 끝나면 안 되고요. 자, 지금 수리나 수리 거부는, 보세요. 여기는 처분이 아니거든요. 처분이 아니다. 끝.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과거에는 이건 처분 아니야. 끝. 이렇게 했는데, 이게 처분인 경우가 있어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 처분이 무엇입니까? 처분의 본질. 처분은 이 처분으로 인해서 이 신고를 한 시민에게 어떤 불이익을 가는 거예요. 그렇겠죠? 수리 거부당해봐. 그럼 불이익이 예상되잖아. 근데 수리나 수리 거부는 처분이 아니야. 이건 아무 불이익이 없거든. 그런데 이 수리 거부가 이 시민에게 불이익을 예정하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걸 이분법적으로 보면 자체 완성적 신고의 수리 거부는 처분이 아니거든요. 못 다투어요. 못 다툰다. 못 다투지만 이렇게 못 다툰다 끝 이렇게 하는 순간 너무 국가 공권력의 행포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고 할까요?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법원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원래 이거는 처분이 아니라서 소송의 대상이 아니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것도 처분이다. 이것도 다툴 수 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판례가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처분이 아니야. 소송 대상이 아니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꼬이는 거예요. 아니, 뭐 어떻게 깔끔하게 뭘 정리해줘야 되는데, 깔끔하기는커녕 예외적으로, 뭐, 이런 이상한 논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일단, 나는 이런 거 싫어. 난 이거 뭐, 안 되기도 하고, 나 이거 싫고, 그냥 나는 이건 안 되고, 이거는 되고,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거 또 지워볼게요. 이거 지워버리고, 아니야. 아닌데 예외적으로 처분인 경우도 있거든. 그러니까 예외로 그냥 하면 돼.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처음에 필기를 하실 때, 또 예외적으로 되는 경우 있다. 이렇게 해서 필기하시든지. 근데 그러면 진짜 혼돈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근데 저는 이번 지워버릴 거예요. 일단, 원칙이 이러하다.
그런데 계속 보겠습니다. 자, 수리 거부가 이게 처분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자, 특히 건축신고 반려. 반려란 말은 거부. 자, 건축신고도 이게 신고만 하면 되거든. 근데 이 신고 반려를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이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좀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신고필증. 신고필증이 뭐냐면 행정청이 신고서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거 신고 끝났다라는 증서, 필증이 할 때 필이 뭐냐면 마칠 필자입니다. 마칠 필. 영어로다. 한자어로 마칠 필자인데 신고가 끝났다라는 증서, 이런 개념이에요. 신고필증. 그런데 이 신고필증은 교부했을 때 이걸 굳이 보관할 필요가 있을까? 없습니다. 없다. 그리고 신고필증을 교부 안 해줬다고 해서 신고가 안 된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큰 의미 없어. 끝. 이 말이야. 그래서 의료법 시행규칙 보겠습니다. 판례. 의원 개설 신고. 내가 병원을 차린다 이 말이에요. 병원 차리기 위해서 내가 신고서를 냈어요. 자, 그럼 병원은 누가 차리죠? 병원은 의사 면허 있는 사람만이 차릴 수 있거든. 그렇죠? 상식이죠. 의사 면허 있는 사람이 병원 개설 신고를 한다고. 그런데 행정관청이 신고 필증을 줬나 안 줬나? 안 줬지. 그럼 뭐 신고 필증 안 주면 그 신고 안 된 거야? 그건 아니죠. 신고 필증 줬든 안 줬든 내가 그걸 잃어버렸든 안 받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야.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실체와 부합하지 않는 신고. 자, 실체와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면 실체하고 다른데 그 신고가 효과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실체와 부합하지 않으면 이것은 그 신고가 무효. 행정청은 접수하면 안 돼. 자, 접수하면 안 된다는 말은 공무원이 접수를 거부해야 된다. 이거는 실체하고 달라요. 아무리 자기완결적, 자체완성적 신고지만 아니 그 실체하고 다른데 이거는 무의미하죠. 따라서 접수를 할 수 없다. 접수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판례 봅시다. 신고체육시설업에서 골프장 이용료 변경 신고. 자, 이 말은 뭐냐면 골프장 업자가 이제 골프 요금을 좀 올리고 싶어요. 올리고 싶은데 그러면 골프 요금을 올리고 싶으면 골프 연습장 그 주인의 마음대로입니까? 아니면 뭔가 수리가 필요한 겁니까? 수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내가 골프장을 차렸어요. 요금을 뭐 예를 들자면 그 한 게임당 예를 들어서 5만 원에서 7만 원을 올리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되지? 신고서 내기만 하면 돼요. 누구한테 내야 돼? 시도지사에게 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시도지사의 수리 행위가 있어야만 신고가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 말 이해됩니까? 말이 좀 꼬여있죠. 수리 행위가 있어야만 신고가 있었다고 볼 것 아니다. 이 말은 수리가 없더라도 신고는 이미 됐단 말이에요. 수리 없더라도 신고서를 제출하고 나오면서 그 지금 야 카운터에 요금 올려 이렇게 하면 돼요. 단 신고는 해야 돼요. 이해되죠? 자영업자들 이렇게 해서 요금 올린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체 완성적 신고는 접수 시의 신고로서 이렇게 발생한다. 무슨 말이야? 접수는 해야 돼. 접수. 공무원한테 갖다 줘야 된다 이 말이야. 서류를 갖다 주고 그리고 신고가 이미 이루어졌다. 그리고 수리가 거부되어도 무신고 여금이 아니다. 자, 세 번째, 축산물 판매업을 하려고 하는 자. 자, 그럼 여기서 축산물 판매업, 여러분이 길 가다가 축산물 판매업 본 적 있습니까? 있죠? 뭔데요? 고기 파는데. 그래, 우리 그 뭐라 하는 거? 정육점. 그런 말 쓰죠? 옛날로 조선시대로 말하면 백정 아닙니까? 백정집 이런데 그런 데는 자 내가 축산물 판매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시설을 갖춰야죠. 시설, 그렇죠? 도축 시설 같은 거 갖춰야 되겠죠. 그 냉장고도 있어야 되고 시설 갖추고 그리고 신고하고 끝. 신고하고 그걸 받으면 끝.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제 담당 공무원이 뭐라 했죠? 아니 법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다 갖춰서 시설을 해놨는데 공무원이 이 자식이 갑질을 한 거예요. 다른 트집을 잡은 거야. 트집을 잡아가지고 지금 굉장히 애를 미기고 있죠. 신고 수리를 할 수 없다 통보를 했고요. 고발할 수 있다 통지했죠. 이거는 갑질이에요.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 이 말이 왜 나오냐면 공무원이 잘못했으니까 그 다음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이 행정법을 한 바퀴 돈 사람은 바로 느낌이 와야 돼요. 지금 이게 말이 딱 도중에 말하다가 끊겼잖아. 이게 안 그래요? 이 갑질하는 거 공무원, 이거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이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위법한 직무집행이므로 이 시민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결국 국가배상 사건이라고. 갑질하는 바람에 내가 지금 바로 오픈해가 장사해야 되는데, 정육점 해야 되는데 정육점 못했고, 그 고기 받아난 거 다 썩혔고, 이렇게 끝난 거야. 그리고 몇 달 동안 내가 장사 못했고, 임대료는 내가 어쩔 수 없이 냈고, 냉장고는 돌아가야만 했고, 전기세도 냈고,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을 위협한 직무집행이다. 이 말은 국가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하고 동격이에요. 근데 그럼 왜 그 말을 안 쓰는데 이렇게 말하면, 그런 말까지 하면 너무 국가가 민망하잖아요. 지금 이 글을 쓰는 사람도 공무원 아이가. 물론 자기 부하 직원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자기 한참 급수가 낮은 밑에 있는 공무원의 잘못을 지금 지적하고 있잖아. 그럼 그걸 쓰면서 일일이 이 자식 아주 나쁜 새끼야 이렇게 써야 됩니까? 그렇게 안 써도 이 정도 쓰면 국가는 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말이 이게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수산제조업 신고. 자, 수산제조업이 뭐죠? 말 그대로 수산물을 이용해서 뭐게 음식을 만드는 거. 여러분이 잘 먹는 거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보세요. 뭐 제가 잘 먹는 거 김. 그 다음에 또 뭐 말려놓은 거 있죠. 뭐 이렇게 뭐 포 같은 거 말려놓은 거.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젓갈 같은 거. 이런 거예요. 전부 수산제조업 신고. 자, 이거 만들 때 신고만 하면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요건이 필요할까? 신고만 하면 돼요. 그래서 수산제조업 신고, 형식적 요건에 하자 없이 신고서를 제출하면 그걸로 끝이야. 이해되죠? 그럼 돌아가서 바로 그거 만들면 돼. 김 만들면 김을 건조시키면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 수산제조업 신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신고서를 제출을 하면 되는데, 담당 공무원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또 갑질하고 있죠. 갑질하고 있어가지고 신고서를 낸 겁니까? 안 낸 겁니까? 잘 보세요. 신고서를, 우리 출신거 보지 말고 출신거 밑에 신고서를 안 냈죠. 그럼 얘는 그 행위를 하면 안 돼요. 신고서를 내가지고 빠꾸를 당해야지, 빠꾸라든지 반려를 당해야지. 그리고 그 행위를 하면 되죠. 근데 얘는 겁에 질려가지고 처음부터 신고서를 안 낸 거야. 그럼 얘는 그 행위를 못 해요. 왜? 신고서는 내라고 돼 있거든. 이해가 될까요? 자, 출신거 밑에까지 보셔야 됩니다. 얘는 결국 신고서를 안 낸 거야. 신고서를 냈다며 공무원이 갑질을 하든 말든 나는 젓갈 담으면 돼. 근데 이 사람은 신고를 반려할 거야 이렇게 막 겁을 주니까 신고서를 낼 엄두를 못 냈다고. 그러면 신고가 안 된 거예요. 얘는 젓갈 담으면 안 돼. 물론 좀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렇습니다. 그럼 이 담당 공무원 잘못했죠? 어떻게 하면 되지 또? 국가배상 가면 되지 또 국가배상.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6번. 자체 완성적 신고 수리 또는 수리 거부는 소송의 대상이 아니죠. 소송의 대상이 아닌데 건축 신고. 이게 특이해요. 자, 우리 건축 신고는 어디에 속합니까? 하면 건축 신고는 여기입니다. 수리 불료 신고. 근데 건축 신고가 만약에 거부됐잖아. 반려. 수리 거부 반려. 반려가 됐잖아. 이거 원래 처분 아니야. 소송 대상 아니야. 근데 문제는 건축 신고 수리가 거부된데 건물을 짓잖아.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공무원들이 가만 안 있단 말이야. 시정명령. 또 가만 안 있어요. 이행강제금. 또 가만 안 있습니다. 벌금. 계속 괴롭혀. 그러면 여기서 건물을 짓는 게 능사가 아니잖아. 이 수리 거부를 수리로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건 다툴 볼 필요가 있다고. 원래 다툴 대상이 아니야. 다툴 대상이 아니지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건 어쩔 수 없이 다퉈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다툴 기회 줘야 돼요. 자, 이게 판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먼저 1번. 행정청의 건축신고 반려, 수리 거부. 같은 말이에요. 건축신고 반려, 수리 거부는 처분이다. 왜냐하면 이게 반려당하잖아. 근데 건물을 짓기 시작하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
그리고 허가 거부가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너무너무. 자, 다시.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두 가지로 놓을 수 있어요. 먼저, 건축신고. 뭐야? 이렇게 하면 여기. 자체 완성자. 건축신고. 그럼 건축신고 수리 거부는 뭐야? 하면 여기. 여기인데 처분이야. 왜 이상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혼돈이 생기는 거야. 자, 다시. 건축신고 자체 완성자. 수리 거부 처분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지금. 아니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야 논리적이잖아. 근데 이건 이상하게 이렇게 간다고. 그와 똑같은 게 두 번째입니다. 착공신고 반려. 착공이란 말은 공사에 착수한다 이런 말인데요. 이것도 논리가 똑같아. 이거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야. 근데 이거 수리 거부당하잖아. 근데 만약에 착공을 하잖아.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또 불이익이 예상돼요. 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얘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부산에 조그만 학원을 운영을 하는 게 있는데, 이제 학원 원장들은 1년에 한 번 정도, 한 번인 것 같아요. 한 번 정도 무슨 이렇게 교육을 받아요. 그럼 무슨 교육인지 잘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교육을 받거든요. 근데 제가 가기 싫었어요. 가기도 싫고, 시간도 안 맞고. 그래서, 근데 불참하면 벌점이 부과된대요. 벌점이 부과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교습소 등록이 취소되려면 받아야 될 벌점량이 있다면 그 벌점량의 한 5분의 1도 안 돼요. 그래서 저는요, 받고 말지.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벌점이 나와도 또 한 2년 지나면 사라져요, 그 벌점은. 그러니까 저는 안 가고 벌점을 어느 정도 아는 채로 나의 편리함을 추구한 거죠. 그래서 한 2, 3년 잘 살아왔어요. 잘 살아왔는데, 제가 이번에 안 놓으면 2차로 강제로 이제 제재를 가하겠다 이런 통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이제 교육청에 전화를 해봤죠. 제 학원 이름을 대고,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많은 학원, 수천 개의 학원 중에서 왜 저희 학원만 이렇게 하시죠? 이러니까 당신은 찍혔대요. 상습적으로 안 나서 찍혔대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런 걸 할 때 누가 왔나 안 왔나를 체크할 때 제 이름을 본대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공무원한테 한번 찍히면 요주의 인물이 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이 예상돼요. 자, 그래서 제가 방침을 바꿔서 이제 그런 교육은 이제 다른 사람을 대타로 보내요. 보내긴 보냅니다. 제가 가는 건 아닌데요. 근데 어쨌든 이 수리 불료 신고에서 수리가 거부당했잖아. 근데 내가 그 일을 강행해버리죠. 그러면 행정청이 이걸 가만 안 놔둔단 말이에요. 안 놔두니까 불이익이 예상되니까 어쨌든 이거는 처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게 또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 자체 완성적 신고 자체는 적법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신고만 하면 그 행위를 할 수 있죠. 근데 그러려면 그 신고 자체가 적법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 이게 전제가 됩니다. 그럼 만약에 부적법한 신고는 수리했다 하더라도 무의미해요. 부적법한 신고는 수리를 하든 수리를 거부하든 일단 그 신고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거는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이제 8번입니다. 자체 완전적 신고의 경우 수리하고 말소하는 행위. 그러면 수리는 무슨 의미가 있지? 자, 이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아무 의미 없다. 아무 의미 없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다툴 필요도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다툴 필요 없다. 그러면 수리를 거부당해도 다툴 필요 없다. 그리고 뭘 말소당해도 다툴 필요 없다. 판례 2번.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관청의 사업자 등록 직권 말소. 자, 이 직권 말소 뭔가 대단한 것 같죠? 아니에요. 직권 말소 당해도 이거는 아무 의미 없어. 다툴 대상이 아니야. 다툴 필요 없어.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정청에 신고를 마친 후 담당 설치 공사를 진행 중이었는데 신고 수리 처분을 철회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서 담당과 관련해서 이 담당 높이 한번 보세요. 높이 2m 미만. 자, 이 2m 미만은 아마 여러분들 키보다 조금 더 높은 담당 아니겠습니까? 폴짝 뛰면 내부가 보일 정도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 정도 높이의 담당은요,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신고 없이 가능해요. 그럼 뭐예요? 아까 신고 없이 할 수 신고 없이도 할 수 있는 거였죠. 그러니까 자체 완전적 신고도 아니야, 이거는. 신고 없이 할 수 있어. 그냥 하면 돼. 그냥 보록 올리면 돼. 그냥 보록 올리고 시멘트 바르고 하면 되거든. 근데 시민이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이거 왜 하냐면 그냥 편의상 보통 신고를 받거든. 신고를 했고, 그리고 행정청이 그걸 신고를 어떻게 했죠? 신고를 수리를 했다가 철회했네요. 그러면 이 신고 수리, 이게 무의미한 거예요. 철회 자체도 무의미해요. 그러고 나서 공사 중지명령, 이건 뭐죠? 위법한 거죠. 잘못한 거예요. 누가 잘못했죠? 행정청이 잘못했어요. 행정청이 잘못했다, 위법하다. 그럼 이제 세 번째입니다. 형식적 요건만이 신고 요건이 된 자체 완전적 신고에서 행정청은 실체적 사유. 그럼 여기서 실체적 사유란 말을 이렇게 생각하세요. 다른 사유, 이런 개념이에요. 여기서는 다른 내용상 하자 뭐 이런 개념인데, 다른 사유를 들어서 이거 거부하면 안 돼. 왜? 형식적 요건은 다 갖췄잖아. 그러면 수리를 해줘야 돼. 그리고 이 수리는 수리했어야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수리를 거부할 수 없어. 그래서 보니까 구당 김남수, 이 호가 나온 거 보니까 이 아주 뭐 노인네에다가 아주 나이가 많고 또 이제 침술로서 이제 대가인 사람이에요. 아마 우리 그 구당 김남수 사건 해가지고 인터넷 쳐보면 기사가 나올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아무런 면허증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잠깐 말로 하면 이게 뭐죠, 이거? 돌팔이 노인네예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치료받아가지고 나은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신의 의학 지식, 근데 이거는 이 제도권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사람은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어린 시절 무슨 도인한테 배우고요. 어린 시절 뭐 저 산에 가서 지가 자기 손에다가 자기 몸에다 뭘 놔가면서 그래 깨친 거예요. 근데 그게 이게 현대 의학으로 설명하기는 조금 애매한데 이게 뭔가 먹히는 거야. 이걸로 병나는 사람들이 많고요. 근데 국가에서는 이 사람한테 야, 너 면허증 따와 이렇게 된 거야. 이 노인네가 따겠습니까? 안 따지. 안 타고. 그리고 또 자기 의술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인터넷 사업을 하는, 인터넷으로 이렇게 침을 놓고 하는 것을 인터넷 강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죠. 그래서 온라인 교육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형식 조건을 모두 갖추어 신고하면, 그러면 신고하면 하면 되죠. 하면 되는 건데 행정청이 실체적 사유를 들어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신고를 받아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신고는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보고 조금씩 했습니다. 비산먼지 배출 사업. 자, 우리 비산이 뭡니까? 비산은 날아다닌다, 이 말이거든요. 먼지는 말 그대로 알갱이 같은 거 있죠. 먼지 알갱이 같은 거. 이 먼지 알갱이가 날아다니는 사업이에요. 그게 배출되는 사업. 뭐 어떤 거겠습니까? 보통 공사. 우리 공사하다 보면 먼지들 막 날리죠. 먼지, 가루 뭐 이런 거 날리잖아. 자,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이거는 형식적 요건을 갖춘 신고서를 제출하면 되죠. 근데 쭉 보니까 형식 요건을 제출하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쭉 한번 보세요. 이게 다른 법령에서 허용되지 않는 경우예요. 다른 법령에 의해서 비산먼지 배출 사업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뭐 예를 들면 학교 근처, 이것도 허용되지 않겠죠. 또 아니면 뭐 아주 청정 지역이 필요한 그런 일대라면 당연히 허용되지 않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 행정청 입장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럼 이 네 번째 판례는 여기 들어올 게 아니고, 아까 봤던 판례 있죠. 어느 하나의 법 적용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법 적용을 받아야 되는 경우는 그 법 요건을 다 갖춰야 되잖아. 그 여기 들어오면 되죠. 그러니까 번지수가 좀 틀렸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판례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수리불료신고입니다. 수리불료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조금 쉬었다 공부할 것은 행정요건적, 행위요건적 신고인데, 자, 근데 아까 우리가 음식점 영업 누가 허가 이렇게 말했는데 허가라고도 틀린 말 안 해요. 왜요? 이 신고하고 허가는 어느 것이 더 통제가 엄격합니까 하면 허가가 엄격해요. 근데 허가는요, 통제가 엄격하거든. 그런데 오늘날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가급적 통제하는 거 아니야. 그럼 이게 뭐죠?
허가를 완화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화된 허가제로서의 신고, 이 말이나 수리필요 신고나 행정요건적 신고나 다 같은 말이거든요. 책에 다 써져 있죠. 완화된 허가제. 그러니까 수리에서 그냥 완화된 허가제. 이 말은 수리가 필요한 신고구나. 그러면 우리가 보통 영업허가 하는 것을 지금 뭐라 부른다고요? 영업신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다만 영업신고할 때 그 신고는 수리가 반드시 있어야만 그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음식점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음식점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아야 돼요. 그 음식점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겁니다. 자, 우리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